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겨울철 유의해야 할 소아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용희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작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에 바이러스 질환이 주로 유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백일해와 같은 세균성 질환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원래 늘 유행하던 RS 바이러스도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질병들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올해 좀 유례 없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가파른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유행을 했었고, 다만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시기에는 보통은 그런 대유행 사이에 소규모로 자연 감염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감염이 아예 이제 그 거리두기 기간 동안 사라지면서 자연 감염을 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대유행을 할 때는 이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가 많아서 그 이전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어른들처럼 증상을 명확히 말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내원해야 합니까? 우선은 증상 자체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열, 기침, 콧물과 같은 증상이 보통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질환에 따라서 조금 심한 증상이 있고 약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건강한 소아나 특히 청소년 연령에서는 뭐 백일이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든 간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잘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외래에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해서 진료를 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6개월 미만이나 신생아 같은 연령에서는 백일해와 혹은 RS 바이러스 같은 감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이던 중에 갑자기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소변을 안 보기 시작하거나 혹은 아이가 처지거나 호흡 부전, 숨을 헐떡거리고 쉰다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외래로 보시거나 아니면 응급실로 방문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치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호흡기 질환의 치료는 보통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은 질환을 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 PCR 검사를 통해서 백일해냐 혹은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고 만약 폐렴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쓰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정도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할지 의뢰해서 치료할지 결정하게 되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독감을 제외하면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버티면서 지나가는 병인데 아이가 못 버티는 것 같으면 입원이 필요할 수가 있고 입원하게 되면 수액 치료라든지 산소 치료라든지 호흡 보조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보다는 면역력이나 또 신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귀를 확인해보고 하면서 알게 될 수가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래 알았던 질환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다만 RS 바이러스나 백일해 같은 질환을 특히나 신생아나 6개월 미만 영아 시기에 걸리게 되면은 호흡 곤란이나 호흡 부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뇌 손상이라든지 장기 부전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백일해 균에서 나온 독소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뭐 뇌출혈과 같은 아주 흔하지 않은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방 접종이 가장 좀 효과적이겠죠. 네네. 그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백일에는 예방 접종이 있어서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15에서 18개월, 4에서 6세, 12세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누락된 경우라면 특히 이런 대유행 시기에는 늦기 전에 접종을 완료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생후 2개월 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백일에 특히 취약한 시기가 되는데 요 연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임신 3기에 백일의 파상풍 요 접종을 하게 되면은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서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백일에 접촉하는 환자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이런 질환의 이환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가까운 가족 내 신생아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혹은 그런 백일에 대한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 같고요. 또 어른이라고 감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어른들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코로나 때 해보셨듯이 네. 손 씻기랑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 감염될 확률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걸리더라도 성인이나 혹은 소아청소년 정도의 연령, 학생들 연령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경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이 증상만으로 백일해인지 마이코플라즈마인지 감기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그렇게 아주 경증인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신생아나 영아는 굉장히 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증상만으로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고위험군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를 보호하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접촉했을 경우에 예방적 항생제라든지 아니면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희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